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9월 14일 J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득중 쌍용차 금속노조 지부장이 해고자 복직 및 4대 의제 해결을 위해 단식투쟁 16일째 들어가는 날입니다. 길어지는 김 지부장의 단식투쟁 속에 어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평택지역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평택시청 앞에서 열렸는데요.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해고자를 현장으로! 어제 오전 평택시청 앞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와 경기남부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13개 시민단체들이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득중 지부장의 단식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가진 겁니다. 먼저 대책위는 해고자 복직 기한 명시를 거부한 회사에 강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시기를 못 박지 않는 해고자 복직 약속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들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직은 시키겠는데 언제 시킬지는 합의를 못 보겠다.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다, 말장난. 그 시기를 못 박지 않고 복직시키겠다는 얘기를 평택 시민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 기만책이라고 생각하겠죠.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평택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이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주문했습니다. 우리 공재강 평택시장께서 티볼리 세일즈 열심히 하셨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다. 우리 공재강 시장께서 하신 말씀이 진정성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랍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지금의 교섭이, 지지부진한 지금의 교섭이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정확한 복직 시기와 함께 47억 원에 이르는 손배 가압류 철회,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은 사측의 거부로 단 한 걸음도 교섭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의 희생과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만이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이 7년에 풀리지 않는 쌍용차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용자동차가 이번에 이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인다면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쌍용차 노노사는 올해 1월 21일 쌍용차 해고자 복직과 손배 가압류 철회, 희생자 유가족 지원 대책 회사 정상화 방안의 4대 의제를 확정하고 8개월간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고자를 현장으로!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1일부터 제17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다뤄졌는데요. 특히 불악산 문화공원 조성에 대해 사업비 감액으로 인한 준공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윤희 기자입니다. 14일 평택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국의 질의응답 시간. 김재균 의원은 미군기지 주변 주민 편익시설 사업에 따른 불악산 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65억 2천만 원으로 기정되어 있던 사업비가 42억 2천만 원으로 감액돼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은 사업비를 감액하고도 내년 준공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면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불악산 문화공원 같은 경우 23억을 감액을 시켜서 내년 준공하는데 하자 없습니까? 이에 대해 시 집행부는 당초 소공원 조성 사업 토지 매입비가 120억 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97억 원으로 줄어들게 돼서 불악산 문화공원 조성 예산을 감액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더니 토지 매입비가 97억밖에 안 들어서 나머지 23억이 남는 금액입니다. 이어 시 집행부는 감액 후 남은 23억 중에서 10억은 내리 문화공원 사업에 투자하기로 변경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남은 13억은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고 왜 10억만 받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시 집행부는 남은 13억은 한미협력단 사업으로 전출됐고 주민 편익 사업비는 2월이 되지 않아 쓸 수 있는 만큼만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지 매입을 지금 우리가 5계산했다고 그러는 건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13억은 지금 또 언론 공교롭게도 10억 정도밖에 올해 사업을 못해요. 23억을 다 집행을 못하거든요. 주민 편익 사업비라 2월을 못하고 2월이 안 돼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것만큼만 올해 받고 부족히 보면 내년에 다시 받는 거로 그렇게.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 외에도 산업환경국과 건설교통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한미협력사업단의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다뤄졌습니다. 제17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16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JBCN 뉴스 김윤입니다. 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기 평택시 독곡동에 건립 중인 장례식장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어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시가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반대 대책위는 도시조례상 허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더러 허위 경사도 측정 자료를 제출해 산림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반대 대책위는 장례식장의 명백한 불법 행위가 바로잡힐 때까지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25회 수원시 그린농업축제가 다음 달 2일 수원 당수동 시민농장에서 개최됩니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농촌 지도자 수원시 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도농 화합의 장을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3천여 명의 농업인과 도시 소비자가 모인 가운데 화합마당과 참여마당, 나눔마당, 부대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화합의 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배우고 가족과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풍년 잔치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원의 재활용과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자 안성시청 나눔의 녹색장터가 어제 안성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안성시청 나눔의 녹색장터는 시 공직자들이 자원을 기부해 직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하는 아나바다 성격으로 운영됐습니다. 이외에도 바른 먹거리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와 커피 및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 행사, 잔반 줄이기 홍보 등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기부물품 판매 수익금은 미얀마 난민돕기 성금으로 기부될 예정입니다. 이번 한 주는 맑은 날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맑겠는데요. 하지만 제주도에서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면서 내일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외출하시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세화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